심장이 피를 돌린다고요? 그 생각부로 바뀌실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시작한 계단 오르기가 제 몸 전체를 다시 살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66세 물리치료사 출신 예승입니다. 은퇴하고 더 아픈 줄만 알았던 몸 지금은 오히려 10년은 젊어진 기분입니다. 의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과 실제 제 몸이 느끼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교과서에서는 심장이 인체의 모든 혈액순환을 담당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3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며 깨달은 사실은 달랐습니다. 심장은 혈액순환의 시작점일 뿐, 실제 우리 몸의 구석구석까지 피를 보내는 일은 다른 무언가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무릎이 아파서 평지도 걷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무릎이 아프니까 계단은 더 못 오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몸은 더 무거워지고 피곤함이 안 가셨죠. 45세 때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은 제 일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물리치료사로서 다른 사람들의 통증은 치료해주면서도 정작 제 통증은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종아리가 붓고 다리가 무거운 느낌은 어느새 일상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다리가 저려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로서 몸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이런 증상이 당연하다고 체념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완전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어느 날 무릎 재활 삼아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 3일 만에 몸이 달라졌어요. 피가 돌고 있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종아리 속수중 펌프가 작동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이 발견은 제 인생을 바꿔 놓았고 수많은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25년간 물리치료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혈액순환 문제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물리치료 방법을 적용했지만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종아리 펌프의 중요성을 깨달은 후에는 치료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58세 정수민 씨는 양쪽 다리가 심하게 붓고 무릎 통증이 있어 클리닉을 찾아왔습니다. 경영회과에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수민 씨에게 먼저 계단 한 칸 오르기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루에 단 5분 집 앞 계단에서 천천히 한 칸씩 오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10일 후 수민 씨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고 무릎 통증도 30%가량 감소했습니다. 2개월 후에는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수술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종아리는 우리 몸속에 숨겨진 제 심장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근육 펌프 또는 종아리 펌프라고 부릅니다. 심장은 혈액을 내보내는데 10%의 힘만 쓰는 반면 나머지 70%는 이 종아리가 맡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5년 전 한 세미나에서 결과회과 전문의 장우진 박사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장우진 박사는 하지정맥류 환자들의 증상이 종아리 근육의 약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하지정맥류가 단순히 정맥 판막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종아리 근육,
특히 비복근과 가자미근의 펌프 기능이 혈액순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종아리 근육 중에서도 특히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복근은 우리가 발 뒤꿈치를 들어올릴 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근육입니다. 가자미근은 비복근 아래에 위치한 근육으로서 있을 때나 걸을 때 지속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 두 근육이 수축하면 주변 정맥을 압박하여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52세 김지연 씨의 사례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연 씨는 10시간 이상 서서 일하는 헤어 디자이너였습니다. 종아리와 발목이 심하게 붓고 통증이 있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심각한 하지 정맥류는 아니었지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처방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서 있는 동안 수시로 발뒤꿈치를 들어올리는 운동과 계단 오르기를 권했습니다. 2주 후 지연 씨가 다시 찾아왔을 때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고 통증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지연 씨는 놀라워했습니다. 그동안 비싼 압박 스타킹을 사용했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간단한 종아리 운동만으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것이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어떻게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까요? 우리 몸의 정맥은 심장과 달리 스스로 박동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 주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의존해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특히 종아리의 비복근과 가자근은 수축될 때 주변 정맥을 압박하여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때 정맥 내부의 판막이 혈액이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주어 혈액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심장은 혈액순환의 전 과정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심장은 주로 동맥을 통해 혈액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지만 정맥을 통해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주로 근육의 펌프 작용에 의존합니다. 특히 다리와 같이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에서는 종아리 펌프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현대인의 생활 방식은 이 종아리 펌프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종아리 근육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정지 상태에 서서 있거나 앉아만 있으면 펌프는 고장난 상태와 같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장시간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리 붓기, 피로감 하지정맥류에 취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3세 이미모 씨는 30년간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을 했습니다. 퇴직 후 갑자기 다리 통증과 붓기가 심해져 찾아왔습니다. 초기에는 걷기만 해도 힘들어했지만 점진적으로 계단 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계단 한 칸을 천천히 오르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8주 후 민노 씨의 다리 둘레는 2cm 줄었고 통증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민노 씨의 혈압이 150에 95에서 135에 85로 낮아진 것이었습니다. 종아리 펌프의 활성화가 전신 혈액순환을 개선시킨 결과였습니다. 종아리 펌프의 기능이 약해지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다리 붓기와 무거움입니다. 이외에도 정맥류, 하지 정맥 결전 등 피부 변색, 궤양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만성적인 피로감, 수면 장애, 집중력, 저하와 같은 전신 증상도 불량한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아리 펌프를 활성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종아리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주변 정맥을 압박하고 있는 혈액을 심장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밀어 올립니다. 특히 천천히 계단을 오르면 종아리 근육이 충분히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을 통해 펌프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는 단순한 미용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속 펌프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앉고 나서 있는 시간이 많으면 정맥에 피가 고이고 늘어납니다. 다리 무거움, 주의 붓기 모두이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증상들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35년간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하지정맥류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수술이나 시술 없이도 적절한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증상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물론 심각한 하지 정맥류의 경우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초기 단계나 경미한 증상은 종아리 펌프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8세 박서연 씨는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8년간 일하면서 하루 9시간 이상을 서서 보냈습니다. 점점 다리가 무거워지고 밤에는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 초기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았지만 서연 씨는 수술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연 씨에게 근무 중에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종아리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계산대에서 있는 동안 5분마다 발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건물 내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는 것을 권했습니다. 2개월 후 서연 씨의 다리 통증은 크게 줄었고 초음음파 검사에서도 정맥 내 혈액 흐름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 정맥류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예방과 관리가 쉬워집니다. 정맥은 동맥과 달리 벽이 얇고 탄력이 적습니다. 중력에 의해 다리의 혈액은 아래로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는 데이를 막아주는 것이 정맥 내부의 판막입니다. 그러나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혈액이 다리에 고이게 되고 정맥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판막이 손상되고 정맥이 확장되면서 하지 정맥류가 발생합니다. 하지 정맥류의 위험 요인은 다양합니다. 가족 고령, 비만, 임신,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있는 직업 등이 주요 위험인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 즉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거나 져서 일하는 환경은 하지정맥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하지 정맥류의 초기 증상은 다리의 무거움, 피로감, 통증, 붓기 등입니다.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는 증상도 흔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하루 일과가 끝날 무렵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다리를 올리면 증상이 완화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지속되고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진행된 하지 정맥류의 경우 피부 변화와 함께 궤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두꺼워지고 색소 침착이 일어나며 심한 경우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정맥성 궤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의학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 정맥류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종아리 펌프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하지 정맥류 예방과 개선에 탁월한 운동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종아리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주변 정맥을 효과적으로 압박합니다. 이는 정맥 내 혈액 흐름을 촉진하고 다리의 혈액 순환을 개선합니다. 특히 계단을
천천히 오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오르면 무릎에 부담이 갈 수 있으며 종아리 근육의 충분한 수축과 이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57세 최영호 씨는 12년간 하지정맥류로 고생했습니다. 이미 수차례 시술을 받았지만 재발이 반복되었습니다. 영호 씨에게 계단 오르기와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종아리 펌프 활성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식사 후 10분간 계단 오르기 앉아있는 시간마다 발뒤꿈치 들어올리기 등을 권했습니다. 6개월 후 영호 씨의 하지정맥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통증과 붓기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영호 씨는 특히 밤에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심한 통증이 있다면 먼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미 진행된 하지 정맥류나 다른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운동 방법과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단은 인류 본래의 운동입니다.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평지에서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타고 비탈을 오르내리며 다양한 지형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런 진화적 배경 때문에 우리 몸은 계단 오르기 같은 동작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현대 생활에서 잃어버리니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되찾는 것이 건강의 비결은 아닐까요? 연구에 따르면 계단 오르기는 평지 걷기보다 혈액순환에 7배 더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이는 계단을 오를 때 우리 몸이 중력에 대항하여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아리의 비복근과 가자미근은 계단 오르기 동작에서 최대한으로 활성화됩니다. 계단 오르기의 장점은 혈액순환 개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하체 근력을 향상시키며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칼로리 소모가 큰 운동이어서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10분간 계단 오르내리기는 30분 조임과 맞먹는 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계단 오르기가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규칙적인 계단 오르기는 혈압을 낮추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며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체 근력 강화와 함께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노년기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70세 황미영 씨의 사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고혈압과 당뇨로 10년 이상 약을 복용 중이었고 특히 다리 전림과 발목 굽기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지 걷기부터 시작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1층과 2층 사이에 계단 한 칸만 천천히 오르내리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번 정도로 시작했지만 점차 횟수를 늘려 한 달 후에는 하루 50번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미영 씨의 발목 끄기는 거의 사라졌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미영 씨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진 것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습니다. 계단 오르기의 또 다른 장점은 특별한 장비나 시간, 장소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회사에서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집에서는 의도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단 한 칸의 계단만 있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효과적인
이유는 중력에 대항하여 움직이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중력은 혈액이 아래로 내려가게 만드는 힘이며 이는 특히 다리의 혈액순환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우리는 이 중력에 대항하여 몸을 위로 올리는 동시에 종아리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맥 내 혈액이 효과적으로 심장 쪽으로 밀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빠르게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한 칸이 핵심입니다. 빠른 속도로 계단을 오르면 순간적인 심박수 증가와 함께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반면 천천히 오르면 종아리 근육이 충분히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을 통해 펌프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여러 층을 오르려 하기보다는 한 칸만 집중해서 오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칸을 오를 때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지탱하고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67세 김정석 씨는 무릎 관절염으로 인내 수술을 권유받은 상태였습니다. 정석 씨는 통증 때문에 계단 오르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석 씨에게 먼저 평지에서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부터 시작하도록 권했습니다. 2주 후 가벼운 붓기가 감소한 것을 확인한 후 계단 한 칸만 천천히 오르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종아리 근육의 충분한 수축이었습니다. 4개월 후 정석 씨는 무릎 통증이 크게 줄었고 계단 2층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석 씨는 수술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루 30초면 충분합니다. 매일 단 30초라도 계단을 오르면 종아리 펌프가 깨어납니다. 전신 피로감 붓기 컨디션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과장된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 환자들과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단 30초의 투자로 하루 종일 느끼는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59세 이정훈 씨는 택시기사로 25년간 일하면서 하루 평균 12시간을 앉아서 보냈습니다.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부종이 심했고 특히 저녁이 되면 발목이 심하게 붓고 무거웠습니다. 정훈 씨에게 제안한 것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차에서 내려 주변 계단이나 경사로를 이용해 30초만 오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하루 5번 정도의 간단한 운동을 실천한 결과 2주 만에 저녁 시간 다리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정훈 씨는 특히 운전 중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30초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부담 없는 시간입니다. 화장실 가는 길의 계단 한 칸을 오르내리거나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잠시 계단에서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비정기적으로 긴 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종아리 펌프 기능 회복에 더 효과적입니다. 이 간단한 운동의 효과는 단 3일 만에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무릎 통증으로 운동을 시작했을 때 3일 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저녁 시간 발목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고 2주 후에는 밤중에 다리 저림으로 깨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종아리 펌프의 활성화는 다리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산소와 영양소가 몸 구석구석까지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노폐물 제거도 원활해집니다. 이는 피로 감소, 연력 향상, 두뇌 기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5세. 박영민 씨는 만성 피로와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것입니다. 종아리 펌프의 활성화는 계단 오르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상 속 다양한 습관들이 종아리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습관들이 종아리 펌프 기능을 돕고 어떤 습관들이 방해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도 종아리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선 해로운 습관부터 살펴봅시다.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은 종아리 펌프 기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는 혈액순환을 방해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하루 종일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어떤 자세든 2시간 이상 지속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종아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들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분 섭취는 혈액의 점도를 낮추어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변비를 예방하여 복부 압력을 낮추고 이는 다리의 정맥 압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충분한 수면 또한 전신 혈액순환에 중요합니다. 55세 장미란 씨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미란 씨는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하루 10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냈습니다. 퇴근 후에는 극심한 피로감으로 운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란 씨에게 근무 중 습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1시간마다 5분씩 일어나 사무실 주변을 걷거나 제 자리에서 발뒤꿈치 들어 올리기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10분간 계단 오르기를 권했습니다. 또한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고 앉을 때는 발밑에 작은 툴을 두어 다리 위치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미란 씨는 퇴근 후 피로감이 크게 줄었고 저녁 시간에도 가벼운 운동이 가능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직업에 따라 종아리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서 있는 동안에도 제자리에서 체중을 앞뒤로 옮기거나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작은 움직임이 도움이 됩니다. 반면 앉아서 일하는 분들은 1시간마다 반드시 일어나 움직이고 앉아있는 동안에도 발목을 돌리거나 종아리 근육을 수축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박 스타킹은 종아리 펌프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박 스타킹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더라도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발리도 중요합니다. 불편한 신발이나 굽이 높은 신발은 종아리 근육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특히 굽이 5cm 이상인 신발을 장시간 신으면 종아리 펌프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61세 김대성 씨는 평생 농부로 일하며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는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대성 씨에게는 일과 후 다리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10분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쉬는 것, 취침 전 차가운 물로 다리를 씻는 것,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발목 돌리기 운동을 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루 중 틈틈이 계단 오르기를 병행했습니다. 2개월 후 대성 씨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고 일과 중피로감도 크게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사지도 종아리 펌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종아리에서 시작해 발목 허벅지 방향으로 하는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매일 5분간 샤워 구종아리 마사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계절 변화에 따른 관리도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열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고 다리 붓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시원한 물로 다리를 씻거나 차가운 타월로 감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면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 운동 후 계단 오르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신의 일상에서 종아리 펌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찾아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버스 한정거장 전에 내려 걷는 것 혹은 TV 시청 중 광고 시간에 제자리에서 발뒤꿈치 들어올리기를 하는 것 등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 몸은 매일의 작은 습관들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종아리 건강을 위한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혜로운 노년이었습니다.